적용 확대를 위해서 발표약에서 간단하게 하지만 연역하고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무려 12가지나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각 전문 분야 3개 구성에서 참석해 주셨는데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자 자료에는 패널 순서가 부처음, 그다음에 발주 기관, 그다음에 현업 업체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제안이고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논리상 실제 토론은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6분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아까 계속 2차례나 소개는 해 드렸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맹주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맹주한입니다. 저는 협회 이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명술공단에서 구조 분야 설계를 수목 담당 공공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발제 자료에서도 개선 사항으로 많이 나온 부분이었지만 이 신기술이 촬영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한 10%, 공사 금액은 한 전년보다 15%가 지금 감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89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돼서 30년 이상이 진행되는데 사정도 많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제도 개선도 되고 했지만 한편으로 이 결과 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발주청은 좀 건설 신기술이 외면받고 있지 않나 해서 저희 협회에서는 여러 개발사들을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오늘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개선 사항으로 다 방금 발제 자료에서도 있었지만 그 부분 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특정공법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 봐서는 국토부와 또 지자체, 행안부 소속의 지자체가 있겠지만 보면은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기준에 특정공법 심의를 포함할 때 건설 신기술 2개 이상을 포함해서 6개 특정공법 후보군을 놓고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건설 신기술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는. 그런 분야에서는 딱 2개만 하고 나머지는 기타 이제 사업처의 신기술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공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개 이상이면은 그 분야의 신기술이 많았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지정을 받은 이 건설 신기술 같은 경우에 다 후보군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이었고 개선사항으로 반영되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안부 예규에 추정 금액 1억 이상을 특정 공법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1억 원 이상으로만 했을 때는 이제 아마 직접 시공하는 업체가 느끼는 공사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반면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 발주처라든지 설계사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들이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설계를 진행하는 그런 농업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꺼리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업무 부담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적정한 어떤 이제 규모가 있을 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정 금액을 갖다가 공법 선정 심의를 하는 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로 하게 되면은 3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술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공사비 평가 항목 개선안에서 나왔지만 특정 공법 심의 시 각 입찰한 업체들이 낸 금액 공사 금액의 90% 미만의 경우를 만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주 저가로
그 공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정도로 저가로 추천한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평균 가격을 끌어내릴 뿐더러 거기서 다시 10%를 NUV에서 90% 미만을 만점을 할 경우에는 이건 뭐 기술이 아니라 전형적인 가격 위주의 그런 입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방법을 뭐 최고가랑 최저가의 금액을 제외하고 중간값을 산정해서 중간값이면은 만점의 범위로 한다면 이게 어떤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의 그런 제도로서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술 사용 협약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건설 신기술은 특허의 다음 스텝업 개념이 있는데 그 특허의 경우에는 뭐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여하는 업체에서 동등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건설 신기술은 사실은 실시권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신기술이 협회에서도 노력을 해서 기술진흥법에서는 이제 그 협약자, 신기술 협약 제도를 둬서 인증을 받게 되면은 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서 이 부분이 좀 혼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신기술 협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좀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 제도의 개선을 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서도 이제 한 가지는 설계 업체라든지 이러면 이제 PQ에서 이 건설 신기술을 많이 활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점을 좀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발주점 평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제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발주처 입장에서는 건설 신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그런 요인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발주처에서 성과 지표에도 활용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발주 기관에서 건설 신기술에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앞에 발제 자료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협회 이사 주하고 있지만 현업에도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이게 이제 신기술 이렇게 하면은 뭐 다 신기술이지만 지금 사실 제도로 보면 건설 신기술이고 이제 국토부에서 진흥원을 통해서 인증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사실은 환경부에서는 환경 신기술이 있습니다. 또 해양부에서는 방제 신기술이 있고 또 뭐 실용시장 특허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89년에 뭐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는 건설 신기술을 지정받는 것만으로 상당한 기술 검증을 받았다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어떤 그 기술 굉장히 좋다라는 이미지가 확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정공법 심의 제도라는 제도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신기술 그러면은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건설 신기술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냐면 심사 과정이 지금 있는 타 부처의 신기술 지정에 비해서 건설 신기술이 매우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아마 지금 그 개발자분들은 모두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확실한 그 이점이 없는 거죠. 많은 지금까지 개선은 했지만 지금 이제 통상 젊은 세대들은 그런 혜택이라는 말 대신 베네핏이라는 용어를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TV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보면 어떤 미션에서 승리하면 강력한 베네핏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를 국토교통부는 특히 해줘야 된다. 이 건설 신기술에 대해서는 그 지정한 담당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기관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제도의 그런 뭐라든요 어떤 특정한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들, 특히 이제 턴키 대안, 뭐 기술 제한 이런 것들에 지금 보면은 세부적으로 보면 신기술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하게 뜯어보면 건설 신기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계 그 평가 항목의 기준을 보면
모든 신기술도 다 되고 특허도 되고 심지어는 실용실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용 입찰의 가장 장점이라는 것은 책임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건설회사나 설계사들이 굉장히 민간에서 철저하게 뜯어보고 이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설계는 혁신이 될 수 있을까를 정말 디테일하게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기술 항목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 발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건설 신기술로 아마 지정을 해주신다면 지금 유효 신기술 한 200여 개가 넘는데 그 기술들 중에서 상당히 보석 같은 건설 신기술들이 발굴되고 현장에서 시공사의 책임 아래 시공이 되고 사업 평가까지 빠른 피드백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 지금 마지막에 제안드린 이 부분은 가장 쉽게 할 수도 있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오늘의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그 제안이기 때문에 여기 그 발주기관 혹은 주무부처 분들이 뭉뚱그려서 다그 의견을 말씀하시기로 하고 일단 천업에서 오신 신ENC의 이윤정 전문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ENC 이윤정입니다. 앞서 발제 자료에서도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박준영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 지자체에서 특정 공법 심의 평가 방법에서 기준이 1차에 이제 가격하고 시공 상태 정도를 평가하고 그중에 보통 지금 5개 업체 정도가 2차 평가를 넘어가서 기술성을 심사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법 제안을 하다 보면 기술 평가 전에 가격이 일단 저가여야 5등 안에 들어야 기술성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은 기술성 평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2차에 가격 평가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해관부 규정 제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90% 미만이 만점이다 보니까 일단 가격에서 평균가보다 90% 이하가 안 되면 5등 안에 될 수가 없어서 기술평가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딱 명시가 되어 있고 특히나 해관부 같은 경우에는 저가가 몇 프로 이하로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저가 경쟁 구조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게 지금 기술개발사로서 가장 애로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최저가나 최고가를 제외한 평균가 정도가 기술 평가 전에 가격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 정도 가격이 평균가 정도가 만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이걸 몇 프로 이하는 몇 점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평균가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가격 기준을 두고 거기에 이제 0.1점씩 그러니까 저 평균가보다 높아도 평균가보다 낮아도 감점이 되는 그런 이제 평가 방식을 좀 도입을 하면 가격 경쟁에서는 좀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공법 제안한 경우에는 정말 너무 저가 업체가 공법 선정이 돼서 발주처에서도 이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를 의문을 삼아서 이 공법심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사 계약 방식의 문제인데 지금 아까 발제 자료에서 나왔듯이 하도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 신기술 같이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한 정도 내지는 수익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 되던가 아니면 발주처에서는 이제 수익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기법을 밀어준다는 장사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 때문에 일단은 공법심의를 하려는 분위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공법심의를 하다 보면 저가 경쟁이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법에서도 이제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국제화는 되어 있지만 신고를 해가지고 신기술이 좀 적극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발주 방식도 이제 일괄 발주가 아니라 공정의 간섭이
그 단가에서 한 70%, 최대 할부 낙찰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하도 받을 때도 법의 82%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82% 이상으로 하도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 이렇게 하도를 받을 때는 신기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95% 정도까지 하도를 받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청에서 법에서도 82%를 써있지 않느냐, 82%만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82% 이상은 거의 하도를 주지 않다 보니까 낙찰을 고려하고 하도를 고려하는 설계한 단가에 많이 받아야 70%. 근데 그 70%의 가격도 이미 가격 경쟁에서 90% 미만 저가인 상태라서 정말 이 비용을 가지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시공이 가능할지 의문인데 또 업체가 하기 위해서는 기술 어렵게 개발해놓고 직원들 다 시공도 못하고 들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가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니까 정말 안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토론회가 정말 동료를 모으면서 불구하고 해석을 했는데 정식 토론이 잘 되어서 신기술 어렵게 개발한 중소 기업들이 좀 활용 측면에서나 성장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작은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지금 건설 쪽에는 젊은 직원들이 안 온다는 문제를 어디 가지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가 경쟁을 해버리면 고교를 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좋은 직원들, 젊은 직원들을 유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토론회가 마쳐지면 지금 발제된 이런 내용들이 정책에 잘 적용이 돼서 건설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상입니다. 네, 발제자의 제안 사항과 더불어 현업에 계신 두 분의 실제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답변 혹은 의견이 주로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발주 주체의 두 축이죠. 공공기관하고 지자체로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먼저 토지주택공사의 정원석 건설안전기술본부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정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인증 신기술이라고 하여 오늘 이제 토론하고 있는 건설 신기술뿐만 아니라 방제 신기술, 환경 신기술, 교통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인증제도 및 도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MET 인증제도를 별도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LH도 신기술의 확산을 위해 연평균 30여 건, 150여 건의 신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신기술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발주기관의 실무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된 발제 자료에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대부분 저희도 이제 동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기술 실적 인증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자는 이제 누적 금액이 커져서 이제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건설업체는 인증 기간이 늘면 사용 빈도가 줄어들 수도 있어서 제도 개선의 수혜자를 명확히 좀 해야 할 겁니다. 또 공법 심의 대상 금액이 3억 원 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LH는 2억 원 이상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 금액 확대 시 오히려 영세한 개발자가 마케팅에서 좀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와 관련해서 LH는 영세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LH 자체 신기술 공모에서 당선 업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K테크라고 별도로 저희가 홍보 전시회 이런 걸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또 코토라고